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뭐 좀 흐리고 비가 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다가온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네요. 오늘은 제가 제빵어를 조금 이따가 한 마리 쓸 건데, 요 근래에 이제 어제 제가 생방송 할 때도 그렇고 요 근래 댓글도 보면 회 뜨는 방법이나 안 그러면 또 초보자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좀 저렴한 생선들, 백감 이렇게 손질을 연습하기 위한 저렴한 생선들 이렇게 추천해 달라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빵 한 마리 손질해 갖고 회도 떠서 한번 먹어보고, 또 제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간단하게 이제 초심자분들이 손질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무조건 해봐야 늡니다. 일단 해봅시다. 렛츠고.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장갑을 안 끼고 왔으니까 이렇게. 뭐 다 아시다시피 제빵입니다. 똑같은 이제 방어나 부시리처럼 농어목 전갱이과의 물고기고, 부시리하고 방어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처음 이렇게 고기를 손질해 본다든지 고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구분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빵어는 이렇게 채색에서 약간 제 색깔이 나고 머리 위쪽으로 요렇게 눈썹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구분이 되죠. 제빵어. 요거 한번 손질해 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빵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요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전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빼고 방어, 부시리, 그리고 제빵어, 요게 이제 비슷한 농어목 전갱이과 고기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종이죠. 엄청나게 크는 대형 어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어나 부시리보다도 조금 더 난대성 어종이에요. 그래서 남해안에서 가끔 잡히기도 하지만 큰 사이즈의 이렇게 제빵어는 그래도 진짜 극히 보기 드뭅니다. 제주도 쪽으로 가면 조금 큰 사이즈들이 나오는데, 우리 남해안에서는 가끔 잡히기는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제주도 서귀포 쪽에 천지연 폭포 앞에 있는 세영교 다리를 넘어서 그 이렇게 섬을 한 바퀴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곳을 가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제빵어 쇼 지깅을 많이 하더라고요. 쇼는 이제 해안가란 뜻이고, 해안가에서 이렇게 메탈 지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깅 낚시를 하는 건데, 그 제빵어를 이렇게 공략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뭐 요 근래에는 요게 이제 또 워낙 이렇게 쇼 지깅이 생활 낚시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 바람에 뭐 부산 쪽에서부터 이렇게 동해 쪽으로 이렇게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서 이렇게 제빵어나 작은 알방어들, 요런 것들 쇼 지깅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도 쉽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물을 틀어놓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하고 껍질 사이에 비늘이 계속 이렇게 들러붙어서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손질할 때는 장갑을 꼭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늘을 씻어내면서 그리고 이제 비늘을 잘랐기 때문에 먼저 꼬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이 겉머리 쪽에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꼬리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일부러 꼬리를 안 자른 거야. 이제 난대성 어종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그 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 도시어부 이런 거 보시면 올 초에 완도 쪽에 가가지고 방어 엄청나게 많이 낚는 거 보셨죠? 방어 엄청나게 많이 낚더라 아닙니까? 그래,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동해 쪽으로도 많이 나고 남해 쪽으로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부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시리 같은 경우도 동해 쪽으로도 많이 나고 남해 쪽으로 많이 나는데, 방어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정확하게 딱 뭐 얼마 정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잡히는 해역을 보면 방어보다 조금 폭이 좁습니다. 조금 더 남쪽이고. 그리고 이제 제빵어 같은 경우는 부시리보다 방어보다 부시리가 조금 더 난대성 어종이고 부시리보다 또 제빵어가 조금 더 난대성 어종이에요. 조금 큰 사이즈는 아무래도 제주도, 일본 이쪽으로 가셔야 큰 사이즈를 만나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잡히는 해역도 동해, 남해, 서해 다 잡히긴 하지만 서쪽으로 갈수록 개체가 드물고 동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개체가 드뭅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난대성 어종,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쉽게 이렇게 보기는 힘드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고급 어종은 아닙니다. 방어나 부시리하고 거의 뭐 가격이 차이가 없고 비슷하게 이렇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 번쯤 이렇게 구입해서 집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를 가르고 아가미 앞쪽 이어진 부분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척추뼈하고 이어진 부분 이렇게 톡 잘라서 쭉 빼내면 내장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이렇게 아가미에서 대창으로 이어지면서 내장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강막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칼집을 잘 내가지고 핏대 같은 거 좀 긁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겠죠. 대부분의 이 고기는 손질하는 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깔끔하게 손질이 됐죠. 들어가서 한번 손질을 해봅시다. 비가 많이 온다. 자,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하루도 좋은 날이 없노? 무슨 날씨가 이렇노? 자, 들어가서 빨리 손질해서 먹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집에는 뭐 위생장갑이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거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배, 등, 배, 등, 배 이렇게 따도록 할게요. 배 이렇게 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조심하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뼈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 쪽으로 이렇게 또 칼을 넣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세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뼈하고 살 사이에 칼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거를 약간 요렇게 벌려주시면 상처가 벌어지기죠. 그 사이로 이렇게 칼을 넣어서 뼈가 어디 있는지 칼 끝으로 뼈가 칼 오른쪽에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살 눕혀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여기서 바로 토를 뜨지 마시고 초보자들은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등등으로. 이게 없으면 딱 바닥에 붙기 때문에 뼈하고 살 사이를 칼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초보자들은. 이 상태에서 등 쪽으로 다시 한번 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쭉 이렇게 일단 힐만 냅니다. 힐만 이렇게 힐만 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칼 오른쪽 변면이 뼈에다가 칼 오른쪽 변면이 이렇게 붙으면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칼 각도가 눕혀지죠. 칼 요 부분이 아니라 요 부분 변면이 뼈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15도 정도 딱 눕혀주고 칼을 오른쪽 부분이 뼈에 닿는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당겨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칼을 넣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칼을 잘 당겨줍니다. 이렇게. 밑에 살을 붙여 놓은 상태로 하면 이게 상체가 더 잘 벌어지고 각도상으로 또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배 쪽을 뜯어놨잖아요. 반대쪽에. 그래서 이 칼을 넣고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뜯어졌죠.
핏기가 좀 있는 부분은 요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뒤쪽으로 돌립니다. 뒤쪽으로. 그리고 요쪽 대부분을 칼을 넣어서 살짝 따줍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종이가 휘어져 있는데, 자,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다시 넣어가지고 이 겉면이 이쪽 밑에 쪽에 뼈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한 15도, 20도 느낌으로 이렇게 살 당겨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하면 아까 등 쪽에 떨어졌죠? 배 쪽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리죠? 칼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도 되고 위에서 당겨도 되고 이렇게 하면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그리고 이렇게 몸통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장뜨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하실 수는 없겠죠. 당연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깔끔하게 반대쪽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살이 뼈에 안 붙고 깔끔하게 떠진 걸 볼 수가 있죠. 칼을 겉면에다가 이렇게 칼을 눕힌다는 뜻으로 뼈에다가 요렇게 이면하고 칼의 이면하고 뼈가 붙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천천히 요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떼도록 할게요. 갈비뼈 떼는 부분도 저는 항상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손에 되어 있어가지고 요렇게 떼는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편한 대로 요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안 그러면 뭐 다른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자기가 손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전문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집에서 내 식구들 먹을 거 조금 손질하는 거니까 조금 서툴러도 괜찮잖아요. 자, 요렇게 껍질 제거하고 이렇게 잔잔한 뼈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한번 탈피를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게 평면이 아니에요. 약간 휘어져 있고 요 부분은 또 움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뜨면 요쪽 뒤쪽 부분이 껍질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배 부분만 잘라내시든지, 안 그러면 반을 자르든지, 일단은 배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렇게 해서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반을 자르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는 반을 잘라서 포를 뜨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빼내고 얇은 막을 살짝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을 해줍니다. 요거는 배 쪽을 안 자르고 반으로 GI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장 뜨고, 이렇게 한 장 뜨고.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살, 뱃살, 이렇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칼을 집어넣고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어요. 면도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면도하는 느낌으로 짝짝짝짝짝짝 요렇게, 자, 요렇게 손질이 됐죠? 그 다음에 뱃살, 전화가 오는데 요거만 하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등살, 뱃살 이렇게 탈피가 됐죠. 네, 여보세요, 바다형입니다. 이렇게 뱃살 부분 이렇게 살짝 떼내줍니다. 자, 이 뱃살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땅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요. 땅바닥이 아니고 도마바닥에. 그러면 이제 탈피가 또 잘 됩니다. 이렇게 면도하듯이 짝짝 긁어야 돼. 기름하고 살 사이를 칼이 짝짝짝짝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등살 좀 됐죠. 그럼 요거는 요 부분을 지하의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등살을 요렇게 떼내고, 지하의 왼쪽으로 요렇게 잘라서 뱃살을 떼내고, 그럼 이렇게 똑같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뱃살을 따로 즐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동지로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하고 썰어서 드시면 되겠죠. 등살, 그리고 이거는 대뱃살 쪽. 고양이 또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되고, 만약에 양이 많으면, 해동지나 숙성지, 막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는 그 종이 호일 같은 거 있죠. 종이 호일 같은 걸 이렇게 싸가지고 랩으로 싸든지 은박지로 싸든지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저온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한 이틀, 3일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깨끗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특별하게 뭐 숙성의 기술이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호일이나 이렇게 싸가지고 냉장고 안에 딱 김치 냉장고 등등 넣어 놓으시면 이틀, 3일 정도 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숙성이 되면서 식감은 떨어지고 감칠맛은 올라가겠죠.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잠깐 냉장고 넣어 놨다가 손님 마무리 다 하고 나면 썰어 먹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천천히 이렇게 제빵을 가지고 회 뜨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 뭐 조금 따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직접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네요. 간단하게. 완벽하게 빠삭해졌다. 깎고 왔네. 촬영하고 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놓고 해를 앞에 놓고 탕수육 냉동 탕수육 제품 에어프라이어로 했나? 물. 아이고 오늘 그래도 좀 빨리 맞춰졌네. 잘 먹겠습니다. 숯불을 볼 거예요. 당신 요 회부터 먼저 먹고 영상을 마치자. 자, 여러분, 오늘은 뭐 제가 뭐 굳이 제빵으로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요 근래에 이제 배 손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영상,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제빵을 이렇게 쓰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빵인지 부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근데 딱 보시면 약간 뱃살 부분에 요쪽에 흰막에 약간 뭐랄까 약간 이끼 색깔 같은 요런 게 묻어납니다. 제빵은 약간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부시리보다 요 부분이 약간 채색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 당신 한번 봐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빵하고 부시리하고 구분이 되겠나? 안 되지. 왜냐면 또 이런 건 있어요. 등 쪽에 요런 실핏줄 같은 게 조금 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남아있는 요런 부분들. 근데 비슷해요. 맛으로 봐도 거의 구분이 안 될 거야. 맛은 틀리다. 한번 무봐라. 맛은 틀리다고? 한번 무봐라.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 한번 무봐. 엊그제 우리 부시랑 먹었지? 그래서 내 부실을 먹는 부실이 물에하고 무 달라. 그래서 물에하고 먹는 건 다르지. 무봐. 어떻노? 하루에 탱글탱글한데. 부실이하고 큰 차이점이 있나? 눈 감고 먹으면 눈 뜨고 내가 이거 제빵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 그냥 부실인 줄 알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요즘 요거 시장에 가면 한 마리 한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을라나? 아까 제가 잡았던 게 한 1kg 될 동 말동 한 건데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제 이게 삐죽삐죽 가시가 없으니까 손질하기도 좀 비교적 쉽고 찔릴 염려가 없죠. 고기 손질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뭐 손질하는 거 잠깐 짧게 보여드렸네요. 초보자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Just do it. 일단 하면 어찌 되든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강수 맛있다. 강수 맛있나? 이거 뭐 홍합 풀리다. 요새 그리고 여름이 돼가면서 이제 홍합 맛있어지는 시기인데 내일 모레 홍합밥하고 한번 영상 한번 찍을까? 홍합죽 맛있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고 맛있게 먹고 또 축구 응원도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꾸준데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 안녕. 행복한 저녁 되세요 항상. 이 식구들끼리 앉아갖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있나 맞지? 역시 찍먹. 바삭바삭하다. 맛있다. 하나 더 해라. 아 그리고 어제 생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내는 월요일날에 저는 화요일날에 코로나 백신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맥주 한 잔 먹고 내일부터 술 안 먹고 그리고 월요일날 아내가 주사를 맞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리고 또 화요일날 제가 또 주사를 맞기 때문에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월화수는 이제 영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안녕.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게 더 맛있는데. 이게 더 안 맛있나?